태양을 삼킨 여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변도 세리한테 잘해요. 형부가 아니라 아빠다 생각하고. 루시아는 김선재가 민경채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놀라서 민세리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고 말았는데요. 한때 동거를 하고 백미소의 부모가 되었던 두 사람이 장모와 사위로 한 집에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가 김선재와 결혼을 하면 친딸인 민세리에게 민강을 물려주고 김선재는 찬밥 신세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김선재는 민경채가 이미 출산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민경채의 약점을 하나 더 쥔 것에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재는 민세리에게 아빠처럼 자라라는 민경채의 말에 민세리를 불러내어 호감을 표시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민세리가 자신과 똑같이 왼손잡이인 것을 보자 민세리에게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로써 민세리와 루시아 사이에 접점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되었는데요. 루시아와는 해물 알러지가 같고 김선재와는 왼손잡이가 같은 데다가 민세리의 생일이 루시아의 출산일과 똑같으니 민세리가 루시아의 친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려준 대목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스텔라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약혼을 알리며 정호세와 민경채의 인연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루시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 하루속히 민두식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못해주는 민두식의 차가 이동한 경로를 드디어 찾아내게 되었고 민두식이 구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민두식은 이미 자식들에 대한 기대는 다 버리고 루시아가 자신을 구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민강을 전부 준다고 다짐했으니 민두식이 루시아에게 지분을 모두 넘길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민경채의 약혼을 앞두고 공 실장은 창고 안에 묵혀둔 잡동사니들을 전부 치우겠다고 나섰고 공 실장이 들고 나온 쓰레기 더미 속에 백설이의 실종 전단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연아가 언니를 찾았다고 해서 공 실장은 아무 생각 없이 창고에 전단지를 버려둔 것이었는데요. 그 전단지를 누가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 루시아에게 위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과연 루시아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민두식을 구출해내서 지분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 전단지를 김선재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경채의 약점을 손에 넣은 김선재지만 역으로 자신의 약점은 결코 민경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백설이의 실종 전단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면 김선재의 결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니 김선재는 전단지를 발견하는 즉시 폐기 처리해버릴 것입니다. 민씨 집안에서 루시아가 백설의 시절 직접 대면한 사람은 민세리와 민경채이니 4년 전의 전단지를 보면 바로 백설이를 기억해내면서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니 전계상 공실장이 의심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실장은 왜 새 사모님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주연아의 언니였는지 의문을 품게 되면서 루시아의 정체를 민경채에게 누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채가 루시아의 정체를 알기 전에 민두식을 찾아내야 할 텐데요. 민두식의 행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김선재는 민경채와 약혼을 할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민경채의 친딸인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너 왼손잡이야? 나도 그렇거든. 김선재는 민세리가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왜 안 돼요? 보기 불편하니 고치라 마라 잔소리 하실 거예요? 난 어른들 말 듣는 애 아니니까 희망 같은 거 갖지 말아요. 민세리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김선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걸 고치라고 누가 강요한다고 고쳐지나? 나랑 공통점이 있어서 반가워서 그러지. 나도 어릴 때는 왼손잡이라고 어른들한테 구박 많이 받았거든. 동지가 생겨서 기분 좋은데 뭘. 누가 혹시 왼손잡이라고 세리한테 뭐라 하면 당장 나한테 말해. 그놈 혼내줄 테니까.
김선재의 말에 민세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형부 행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로 흉본다고. 내가 말했죠?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큰언니랑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전엔 말해요. 민세리는 시큰둥하게 식사를 마저 끝냈습니다. 민세리는 김선재를 만나고 온 얘기를 루시아에게 했는데요. 김 변호사 정말 이상해요. 큰언니랑 결혼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 막 잘해주질 않나? 닭살 돋아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김 변호사랑 닮았다나 어쨌대나. 루시아는 김선재가 민세리를 붙들고 엉뚱한 소리라도 했을까봐 초조했습니다. 약혼도 하기 전에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네. 내가 한 말 허투루 들은 거야? 세리는 왜 불러냈어? 루시아가 김선재에게 따지자 김선재는 능글맞게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묻지도 않은 걸 먼저 말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쓴 소리야? 세리한테 더 잘하라고 말해준 거 아니었어? 낮에 세리를 만나고 오니까 난 오히려 이 결혼 꼭 해야겠더라고. 세리 걔가 왠지 남 같지가 않았어. 김선재의 말에 루시아는 기가 막혔는데요. 뭐라고? 남 같지가 않아? 세리한테는 아주 호의적이네. 세리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우리 미소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맘 품은 적 없으면서 남 같지가 않아? 루시아가 화를 내자 김선재는 그동안 몰랐는데 세리개가 나랑 똑 닮은 데가 있더라고. 마치 내 청소년 시절 모습을 봤다고나 할까? 게다가 세리가 친엄마를 옆에 두고도 모르고 살았다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는 게 내가 빨리 민경채랑 결혼해서 두 사람 이어주고 싶더라니까. 그리고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미소개를 낳으라고 내가 허락했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아이, 태어난 줄도 몰랐던 아이한테 내가 무슨 정을 느끼라는 거야? 미소를 그렇게 만든 세리한데 왜 호의적이냐고. 비꼬듯이 말하지 마. 넌 뭐가 다른데? 복순이 머니는 핑계고 민두식 회장이랑 연결시켜준 애라서 세리를 애지중지한 거 아니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네 딸 생각해서라도 세리한테 정을 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좋은 날 며칠 앞두고 자꾸 사윗감 불러내서 훈수질 하시는 거 식구들 보기 안 좋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김선재가 약을 올리자 루시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민세리는 김선재를 만난 일을 민경채에게도 알리는데요. 언니 결혼해서 이 집에서 살 거야? 김 변호사님이랑? 그냥 단둘이 홀가분하게 나가서 살면 안 돼? 나한테 쓸데없이 잘하려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아빠처럼 하라고 큰언니가 부탁했다며. 난 아빠는 우리 아빠 한 사람이면 되니까 오바 좀 하지 말라고 해. 민세리가 툴툴거리자 민경채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김변이 너한테 더 신경을 쓰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그리고 김변 말 빈말 아니야. 내가 널 생각하는 것만큼 김변도 당연히 그래야지. 민경채는 민세리를 따로 불러내어 식사를 한 김선재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세리 불러냈다면서요? 내가 부탁했다고 금방 실행에 옮기다니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 난 세리랑 외식 한번 한 적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민경채가 술잔을 기울이며 쓸쓸하게 말하자 김선재는 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식이나 다름없는 동생이시라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 그럴 여유도 없었고 거기다 세리 아가씨를 루시아 그 여자한테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 세리 아가씨랑 사장님이 참 많이 닮았더군요. 누가 보면 정말 모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사장님이 세리 아가씨를 아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도 더더욱 세리 아가씨를 제 딸처럼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되려고 했던지 세리 아가씨랑 제가 같은 왼손잡이더군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신기한 듯이 묻는데요. 그래요? 김변이 왼손잡이였어요? 정말 기막힌 인연이네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왼손잡이는 없는데 세리는 누구를 닮았는지 혼자 왼손잡이예요. 김변이 세리랑 공통점이 있다는 건
우리 약혼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 같네요. 민경채의 말에 김선재는 속으로 흐뭇해하는데요. 저는 세리가 사장님의 숨겨진 딸이어도 오케이입니다. 우리 사이에 세리가 중요한 걸림돌은 아니지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세리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강을 손에 넣는 일이니까요. 민강만 제 손에 들어온다면야 세리보다 더한 리스크도 전 감당할 자신 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와는 정략 결혼이나 다름없으니 곁을 내주지 않았는데 김선재가 세리를 친딸로 생각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민경채의 마음에서 정호세는 완전히 밀려나고 김선재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민세리는 공 실장이 버린다고 모아둔 쓰레기 속에서 눈에 띄는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니 낯이 익은 듯 안 익은 듯 애매모호한 얼굴을 한 40대 여자를 찾는 전단지였습니다. 실장님, 이거 뭐예요? 실장님이 언제 사람 찾고 다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민세리가 묻자 공 실장은 뭘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언니를 찾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한 장 준 거예요. 우리 집에 반찬 배달 오는 아가씨 있죠? 근데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언니 찾았대요. 이걸 여태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네. 공 실장이 다시 쓰레기 속에 넣으려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자. 내가 연아 씨 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얼굴이 왜 익숙하지? 그러고 보니 사모님 얼굴이랑 많이 닮은 아줌마네. 세리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사모님이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공 실장이 묻자 민세리도 전단지를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에이, 엄마랑 이 여자랑 어떻게 비슷해요? 옷차림도 영 후지고 새엄마랑은 완전히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민세리가 말하자 공 실장은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이 여자랑 사모님이 꼭 쌍둥이 같이 보이니까 그러죠. 세상에서 자기랑 닮은 사람은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는지 신기해서 그래요. 사모님이랑 나이도 같네요. 공 실장은 신기한 듯이 말했고 민세리는 전단지 속 여자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은 주연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요. 연아 씨, 지난번에 연아 씨가 찾는다던 언니분 잘 계셔? 언니를 찾았다는 말만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부 물어보는 거야. 공 실장의 말에 주연아는 그럼요, 언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는 왜 생각이 나신 거예요? 하고 묻자 공 실장은 연아 씨가 나한테 언니 보면 꼭 좀 알려달라고 준 전단지가 아직도 집에 있더라고. 이름이 백설에 맞지? 버린다고 모아둔 쓰레기 속에 이게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연아 씨 언니 얼굴이 있는 전단지인데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잖아.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들러요. 아니면 내가 가서 이거 줄게. 그 말을 들은 주연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단지가 민두식 집에 있다니. 당장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주연아는 당장 루시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공 실장이 전단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날 의심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공 실장만 봤을까? 아니면 식구들 중 누구라도 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세리가 그 전단지를 보면 큰일인데 4년 전에 본 나를 기억해낸다면 모든 게 끝장이 나고 말아. 민경채가 알아선 더더욱 안 되고 말이야. 루시아는 집안을 뒤져서 전단지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공 실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연아의 언니와 루시아가 너무 닮은 것에 의혹을 품는데요. 큰아가씨, 혹시 새 사모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이 있을까 싶어서요. 공 실장이 묻자 민경채는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그 여자한테 물어봐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쭉 나서 자랐다고 한 것도 같고. 민경채가 잘 모르겠다는 듯이 말하자 공 실장은 제가 아는 어떤 분과 사모님이 너무 닮아서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가 궁금해지네요. 우리 집에 반찬 배달하던 아가씨 있죠? 그 아가씨가 4년 전에 언니를 잃어버렸는데
그 언니랑 사모님이 너무 닮아서 그래요. 저한테 언니를 찾아달라고 실종 전단지를 준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보니 어찌나 사모님을 닮았는지. 공 실장의 말에 민경채는 그럼 그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4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아? 나도 누구 한 사람 찾는 거 결국 못 찾았는데. 하고 말하자 공 실장은 아니요. 그 언니 찾았대요. 갑자기 얼마 전에 나타났다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 실장의 말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닮았길래 실장님이 이러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이름은 뭐래요? 민경채가 묻자 공 실장은 이름은 백설이고 나이도 사모님과 똑같아요. 그 말에 민경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실장님 당장 그 전단지 가지고 와보세요. 공 실장이 전단지를 가져다 주자 민경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 내가 찾던 여자예요. 백설이. 루시아 그 여자랑 완전 판박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실장님 이거 혹시 세리가 본 적 있어요? 세리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민경채는 당장 김선재를 불려드렸는데요. 이봐요 김변. 김변이 누누이 말한 루시아의 비밀. 그 여자가 혹시 백설이라는 거였어요? 민경채가 노려보며 말하자 김선재는 아니 그걸 어떻게. 민경채는 화를 내며 내가 백설을 찾아냈냐고 그렇게 물어도 못 찾았다고 하더니 옆에서 버젓이 루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날 속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러고도 나와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그 여자랑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고 나도 사장 자리 뺏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숨긴 거예요? 대체 왜? 세리한테 친아빠처럼 하겠다고요? 세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민경채의 말에 김선재는 저도 사실 루시아가 백설이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백설이라는 거 알아낸 것도 최근이고요. 회장님은 이미 루시아랑 결혼을 한 뒤였고 우리는 회장님을 요양병원에 가둔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회장님 눈밖에 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회장님은 믿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 사장님이 걱정돼서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마음을 다치는 게 싫어서요. 김선재가 변명을 대자 민경채는 그때 루시아를 집 밖으로 유인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군요. 이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제 발로 뛰쳐나간 거예요. 김변이 루시아 정체를 늦게 알았다 해도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지 않고서도 루시아를 내보낼 수 있었어요. 김변은 정말 내 사람 맞아요?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드리고 루시아 정체를 말해야겠어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한테 저지른 죄보다 루시아가 저지른 잘못이 몇 배로 더 크니 날 용서하시고 예정대로 나한테 민강을 주실 겁니다. 하고 말하자 김선재는 안 됩니다. 이미 회장님은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민강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실 겁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김선재는 자신이 백설이의 동거남이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가서 협박을 하는데요. 민경채가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버렸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만 까불고 물러나라고. 넌 이제 민두식 회장님을 구할 명분이 사라진 거야.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제. 민경채가 네 정체를 숨긴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저 난리인데 나 그렇게 되면 너 가만 안 둬. 민두식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넌 민 회장 손에 죽게 될 거야. 네가 치가 떨리도록 증오하는 이 민강의 손에 네 딸도 잃고 너도 네 딸 곁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지. 김선혜의 협박에 루시아는 민경채가 다 알아버렸어.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아. 내가 더 큰 걸 쥐고 있는데 난 죽어도 혼자 죽지 않아. 애초에 네가 우리 미수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지. 네 발목을 잡고서라도 난 지옥에 같이 떨어져야겠어. 당신이 내 남자였다는 거 알면 민경채는 어떤 기분일까? 난 두려운 게 없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민강과 민경채를 놓지 못하겠어? 정신 차려 김선재. 하지만 루시아는 곧 민경채에게 시달렸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을 했는지 다 들통났어. 당신 딸 복수하려고. 이 민강을 차지하려고 늙은 회장님과 결혼을 하다니.
그 비밀이 언제까지 갈 줄 알았어? 어리숙한 동생을 우리 집에 일을 보내. 그동안 나한테 저지른 행패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10배로. 당장 회사에서 나가. 민경채의 압박에 루시아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 민경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네. 그러면 하는 수 없지. 나도 똑같이 내 딸이 느낀 고통 네 딸한테 느끼게 해주는 수밖에. 정체가 드러난 루시아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루시아는 모태주를 시켜 결국 민세리를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민세리가 다치게 되면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과연 민세리가 어떻게 루시아의 딸로 밝혀지는지 다음 전개가 기다려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